크리스마스 캐롤. 말리의 유령. 우선 밝히자면 말리는 죽었다. 스크루지와 말리는 동업자였는데 얼마나 오래 동업을 했는지 나도 모른다. 스크루지는 유일한 친구이며 유일한 조문객이었다. 말리가 죽고 몇 해가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 커다란 상점의 출입문 위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죽도록 부려먹고 돈은 코딱지만큼 주는 사람이었으니 또한 굴처럼 자기 안에 갇혀 고독하게 지냈다. 내면의 한기 때문에 늙은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심술궂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어찌나 냉랭한지 삼복 더위에도 사무실은 싸늘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도 단 1도도 실내 온도를 올린 적이 없었다. 한 해의 가장 즐거운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 영감은 회계 사무실에 들어앉아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 춥고 으스스한 데다가 안개까지 낀 날이었다. 스크루지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서기를 감시하려고 회계 사무실에 문을 열어두었다. 서기가 있는 회계 사무실 난로의 불꽃은 마치 석탄 한 덩이를 쬐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석탄을 더 채울 수는 없었다. 석탄이 스크루지의 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삼촌. 축복받으시길. 목소리의 주인공은 스크루지의 조카였다. 헛소리를 악마라. 크리스마스가 헛소리라뇨, 스크루지 삼촌.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진심이고 말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네가 지금 즐거워할 주제냐? 즐거워할 이유나 있냐 말이야, 이 가난뱅이 주제. 진정하세요, 삼촌. 그럼 삼촌은 왜 이렇게 처량하게 계신 거예요? 삼촌은 누구보다 부자시잖아요. 헛소리. 화내지 마세요, 삼촌.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 즐거운 크리스마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크리스마스라고 해봐야 없는 살림에 나갈 돈만 많아지는 때 아니냐.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그렇다고 1시간 전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네 방식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난 내 방식대로 보낼 테니까. 삼촌, 세상엔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쁜 일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그런 일 중 하나죠. 모두가 친절하고 용서하고 남에게 베풀고 기쁘게 보내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촌, 크리스마스에 밥이 나오는 것도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즐거운 날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마스에 축복이 내리길. 아주 대단한 연설가 나셨군. 삼촌, 역정 내지 마시고 저희랑 내일 저녁 식사나 해요. 당최 결혼은 왜 안 되냐? 사랑하니까요. 사랑이라니. 어서 돌아가거라. 저는 앞으로도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돌아가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가! 사무실을 나섰던 스크루지 조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서기에게 크리스마스 인사와 새해 인사를 건넸다. 몸은 추위로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스크루지보다 따뜻한 서기 역시 스크루지 조카에게 상냥한 인사말을 건넸다. 저기 얼빠진 놈이 하나 더 있군. 일주일에 15실링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판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스크루지의 조카를 배웅하다가 서기는 2명의 방문객을 사무실 안으로 맞았다. 스크루지와 말리 씨 사무실이 맞죠? 지금 말씀 여쭙고 있는 분은 스크루지 씨인가요? 말리 씨인가요? 말리는 7년 전에 죽었어. 그 사람 7년 전 바로 오늘 밤에 죽었지. 스크루지 선생님, 요즘 같은 연말 연시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에 더없이 바람직한 때는 없습니다. 감옥이 있을 텐데요. 감옥이야 많죠. 구빈원은요, 요즘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께서 언급했던 시설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보살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 가난한 이들에게 고기와 마실 것, 땔감을 사주려 합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디다 적을까요? 아무데도 적지 마시오. 나는 크리스마스에 즐겁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게을러 빠진 사람들까지 즐겁게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까 말한 시설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가난하면 그런 데로 가면 되지 않소?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차라리 죽겠다면 그냥 죽으라지. 가뜩이나 인구도 많아 죽겠는데 잉여 인구도 줄겠구만. 난 내 일 때문에 노상 바쁘니 잘 가시오 신사 양반들. 한편 안개는 더욱 자욱해지고 날은 쌀쌀해졌다. 앙상해진 어린아이가 스크루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몸을 숙여 열쇠구멍에 대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유쾌한 신사 아저씨. 그 어떤 것도 아저씨를 낙담시키지 못할 거예요. 첫 소절을 듣자마자 스크루지는 온 힘을 다해 자를 집어들었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는 겁에 질려 달아났다. 얼마 후 회계 사무실에 문을 닫을 시간이 찾아왔다. 서기는 곧바로 촛불을 끄고 모자를 썼다. 내일은 하루 종일 쉬고 싶을 테지에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다면요. 괜찮지 않지. 그래도 자네는 내일 하루를 통째로 쉬고 싶겠지. 그럼 모레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나오도록 해. 서기가 그의 말에 따르겠다고 약속하자 스크루지는 투덜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스크루지는 지금은 고인이 된 동업자 말리가 주인이었던 독신자용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낡고 시커먼 출입문에는 여기저기 안개와 서리가 서려 있어 마치 날씨의 신이 문턱에 앉아 우울한 명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달린 노커에는 크기가 아주 크다는 점을 빼면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스크루지가 그날 오후 동업자가 7년 전에 죽었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말리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누가 속 시원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길. 스크루지가 열쇠를 자물쇠에 꽂은 순간 도대체 어떻게 노커에서 변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노커가 아니라 말리의 얼굴이 보일 수 있었는지. 분명 말리의 얼굴이었다. 등 뒤를 조심스레 돌아보았다. 하지만 문 뒤에는 노커를 고정시켜 놓은 나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스크루지는 하! 하고 한마디 내뱉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스크루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한결 마음이 놓인 스크루지는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근 다음 다시 한번 문단속을 단단히 했다. 이제 기습을 당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한 스크루지는 벽난로 앞에 앉았다.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있는데 무심코 그의 눈길이 종에 머물렀다. 얼마 가지 않아 쩌렁쩌렁 시끄럽게 울리더니 집안의 모든 종들이 일제히 따라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곧이어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철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린 계단을 올라 곧장 스크루지가 있는 침실 문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환청일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렇지만 그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 육중한 문을 뚫고 방 안에 들어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스크루지의 안색은 변하고 말았다. 바로 그 얼굴이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바로 그 얼굴. 말리였다. 말리가 끌고 다니는 쇠사슬은 허리께 칭칭 휘감겨 있었다. 넌 누구야? 누구였었냐고 물어야지. 이승에서 자네 동업자였지. 제이콥 말리라고. 저기 말이야. 좀 앉을 수 있겠나? 자넨 내 존재를 믿지 않는군. 이건 믿을 수 없다네. 모두 속임수야. 스크루지의 말에 유령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쇠사슬을 흔들어댔고 곧이어 처량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유령이 방 안이 너무 더워서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에 둘렀던 붕대 같은 스카프를 풀었고 그때 유령의 아래턱이 툭 하고 가슴팍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무시무시한 유령이시여. 어째서 저를 이토록 괴롭히시나이까. 이런 속물 같으니라고 내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사옵니다. 아니요 믿고 말고요. 근데 쇠사슬을 왜 차고 있는 건가요? 내가 살면서 만들었던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지.
한 골이 한 골이 쌓이다 보니 나날이 길어졌더군. 자네의 건 역시 7년 전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렇게 무겁고 길었다네. 자네는 그 이후에도 쇠사슬을 열심히 만들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졌겠군. 하지만 자네는 언제나 훌륭한 사업가였잖아, 말리. 훌륭한 사업이라고.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했어야 했어. 자선과 자비, 선행과 관용을 베푸는 걸 업으로 삼아야 했어.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장 괴롭다네. 내 말 잘 듣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오늘 밤 내가 여기 온 건 자네에게 지금 내가 처한 운명을 비껴갈 기회와 희망이 아직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자네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걸세.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자네는 내 전처를 피할 수 없다네. 내일 밤 종이 한번 울리고 나서 첫 번째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있게.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걸세. 세 번째 유령은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뒤 떨림이 멈추고 나면 나타날 거야. 더 이상 날 볼 일은 없을 걸세. 유령이 손을 든 순간 허공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통한 장송곡을 따라 부르며 붕 떠올라 음산하고 암울한 밤하늘로 날아갔다. 그는 헛것을 본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려다가 첫 음절에서 말을 멈췄다. 그는 곧장 침대로 갔고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 첫 번째 유령. 당신이 오늘 밤에 나타나기로 했던 유령이십니까?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유령의 말이 끝나고 보니 둘은 어느새 벽을 통과해 양쪽에 들판이 펼쳐져 있어 탁 트인 느낌이 드는 어느 시골길 위에 서 있었다. 맙소사, 여긴 내가 자란 곳이잖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에요. 둘은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스크루지는 마주치는 문이며 기둥, 나뭇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다. 마침내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학교가 완전히 텅 비지는 않았구나. 친구들에게 따돌림받아 외로운 아이가 저기 홀로 남아있어. 스크루지는 자신이 아는 아이라고 대답하고 흐느껴 울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대로에서 나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길 옆을 지나 검붉은 벽돌로 지은 저택 근처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희미한 온기를 뿜는 불가에 앉아 홀로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스크루지는 널빤지 의자에 주저앉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아,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뭐가 늦었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젯밤 사무실 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몇 푼이라도 쥐어줄 걸 그랬어요. 그뿐입니다. 이제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꾸나. 유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꼬마 스크루지는 점점 커졌고 어린 스크루지가 책을 읽지 않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스크루지보다 훨씬 어린 여자아이가 쪼르르 달려들어와 스크루지의 목을 덥석 끌어안더니 뽀뽀를 여기저기 하면서 오빠, 사랑하는 우리 오빠, 오빠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집이라고 그랬니, 펜? 응, 집으로 아주 가는 거야. 아빠가 예전보다 안 무서워져서 집이 천국 같아졌어. 우선 크리스마스 동안 다 같이 지내면서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우리 펜이 숙녀가 다 됐구나. 한번 불기만 해도 날아갈 것처럼 연약했지만 정이 많은 아이였지. 그래요,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결혼 후에 죽었지. 자식이 몇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명이 있죠. 그래, 네 조카 말이야. 유령과 스크루지는 어느새 분주한 도시의 대로에 와 있었다. 유령이 어떤 큰 상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스크루지에게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알죠. 여긴 제가 일을 배웠던 곳입니다. 저분은 패치위그 어르신이에요. 이럴 수가, 패치위그 어르신이 다시 살아나다니. 어엿한 청년이 된 과거의 스크루지가 동료 견습생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왔다.
자, 얘들아, 오늘 밤은 그만하려구나. 크리스마스 이브잖니. 크리스마스라고. 어서 가게 문이나 닫자꾸나. 후딱 해치우자고. 그들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가게 안은 이제 포근하고 아늑한 데다 뽀송뽀송하고 환해지기까지 해서 한겨울밤에 누구라도 바랄 듯한 무도회장 같은 모양새로 변해 있었다. 패치위그 부인도 환한 미소를 머금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뒤이어 등장한 사랑스러운 패치위그 집안의 딸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 남녀가 모두 들어왔다. 그들 모두가 각각 쌍을 이루었고 계속해서 서로 돌아가며 짝을 지어 빙글빙글 돌았다. 시계가 11시를 알렸고 이 작은 무도회는 끝이 났다. 패치위그 부부는 각자 문 양쪽에 자리 잡고 남자든 여자든 나가는 사람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했다. 모두들 돌아가고 두 견습생만 남았을 때 패치위그 부부는 그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더냐. 그 노인은 네가 그토록 벌벌 떠는 돈을 몇 파운드밖에 쓰지 않았다. 그 돈이 저런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냐? 스크루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의 자신이 아닌 과거의 자신이 되어 스스로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르신한테는 저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어요. 그분 덕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걸요. 유령의 시선을 느낀 스크루지가 하던 말을 멈췄다.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기한테 한두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뿐입니다. 스크루지의 모습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 장년이 되어 있었다. 지금의 스크루지처럼 모질고 완고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근심과 탐욕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점점 나타나는 듯했다. 스크루지는 상복 차림새의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당신에겐 별일이 아닐 거예요. 이제 당신에겐 또 다른 우상이 절 대신했으니까요. 아니, 내게 당신 말고 어떤 우상이 생겼다는 거요? 황금이지요. 당신이 품고 있던 고결한 꿈이 하나씩 차례차례 사라지는 걸 전 봤어요. 그러다 결국 오로지 돈만 바라보게 됐지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요? 우리 언약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둘 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었죠. 이제 당신을 놓아드리겠어요. 어쩌면 이 일로 당신이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주 순식간에 이런 기억을 다 떨쳐버리고는 손해만 볼 뻔했던 꿈에서 잘 깨어났다고 기뻐할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니만큼 행복하길 바라겠어요. 유령님,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절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환영 하나만 더 보거라. 유령과 스크루지는 또 다른 장소에 와 있었다. 아주 크거나 멋지지 않지만 안락하게 꾸며놓은 방이었다. 벽난로 가까이에 어여쁜 소녀가 앉아 있었다. 방금 봤던 그 여자와 너무 닮아서 스크루지는 소녀가 그 여자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아름다운 부인이 되어 어여쁜 소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방은 너무 시끄러워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방에는 스크루지가 세어본 숫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장난감과 선물을 잔뜩 든 아저씨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곧이어 신이 난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무방비 상태의 짐꾼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집의 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내와 딸과 함께 난로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딸아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다정히 기대어 있었다. 우아한 데다 장래가 촉망되는 저런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준다면 차디찬 겨울날 같은 삶이 봄날처럼 따뜻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스크루지는 눈앞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여보, 오늘 오후에 당신의 옛 친구를 보았소. 혹시 스크루지 씨 아닌가요? 맞았어. 그 사람 사무실 창가를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있더군. 마침 촛불도 켜놓아서 눈길이 가더라고. 동업자가 다 죽어간다더니 정말 혼자 앉아있던데.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혼자만 남은 것 같더라고. 유령님, 절 어서 여기서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모두 과거의 환영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뿐이니 날 원망하지 말거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크루지가 절규했다. 스크루지는 어느새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있었다. 스크루지는 비틀비틀 침대로 기어들어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두 번째 유령.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얼굴을 들거라. 유령님, 어디든 데려가 주십시오. 어젯밤에 억지로 끌려다니긴 했지만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 옷자락을 잡도록 해.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곧장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기가 사는 집으로 간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서기인 밥 크레칫은 일주일에 겨우 15실링밖에 벌지 못했다. 매주 토요일 자기 이름과 같은 동전 고작 15개를 주머니에 챙길 뿐이다. 그때 밥 크레칫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랑하는 너희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너희들 동생 꼬마 팀은? 뒤이어 자그마한 체구의 아버지 밥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꼬마 팀은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 앉았다. 가엾은 팀은 작은 목발을 짚고 양쪽 다리에 보철을 채운 상태였다. 우리 꼬마 팀은 얌전하게 잘 있었나요? 아주 얌전했지. 전보다 더 얌전해진 것 같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녀석이 생각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나 보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러다가 꼬마 팀이 나날이 힘세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더더욱 떨렸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느님,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꼬마 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밥은 사랑하는 아이를 언제까지나 곁에 두고 싶고 빼앗길까봐 두렵다는 듯 자꾸 야윈 팀의 손을 꼭 잡았다. 유령님, 꼬마 팀이 계속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환영이 미래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저 아이는 죽을 거야. 안 돼요, 안 돼. 친절한 유령님, 저 아이가 죽음을 면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들 어떻다는 거지? 어차피 죽을 나이라면 죽어서 잉여 인구나 줄이는 편이 낫지 않겠나. 스크루지는 유령이 일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듣고 참회와 비탄에 빠졌다. 인간아, 하늘에서 보면 저렇게 불쌍한 남자아이 같은 수백만 명보다 네가 훨씬 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일지도 몰라. 스크루지는 유령의 꾸짖음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그러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렸다. 스크루지 사장님을 위해,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오늘의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오늘의 만찬을 즐겼다고요? 그 영감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한이에요. 욕이나 배불리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보, 애들이 듣겠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지 않소. 스크루지는 밥 크레칫 가족에게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스크루지 영감 얘기를 끝냈다는 안도감만으로 모두 아까보다 10배는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밥 크레칫 가족은 행복했고 감사할 줄 알았으며 서로 즐겁게 지내면서 그날그날에 만족했다. 크레칫 가족의 모습이 희미해졌지만 스크루지는 크레칫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특히 꼬마 팀에게 마지막까지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게다가 그 웃음소리가 자기 조카의 웃음소리였으며 자신이 어느새 밝고 뽀송뽀송하고 환한 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놀라게 했다. 삼촌이 글쎄 크리스마스가 헛소리라지 뭐야. 내가 똑똑히 들었어. 게다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 정말 딱한 분이네요, 여보. 삼촌은 재미난 분이셔. 그건 사실이잖아. 아무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으니 나까지 굳이 나쁘게 말할 건 없겠지. 굉장한 부자시잖아요. 그러면 뭐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삼촌한테 무용지물인데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길라나 당신이라도 편하게 사시길라나. 어쩌면 삼촌은 돌아가실 때까지 크리스마스를 헛짓거리로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실 거야. 내가 되든 안 되든 매년 기분 좋게 찾아가서 스크루지 삼촌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를 챙기면 말이야. 저한테 그런 인사 받을 마음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와 현재의 유령은 멀리 떠나 여러 집을 찾아갔으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들이 목격한 일들은 항상 행복하게 끝났다. 유령이 옷자락 아래서 두 아이를 꺼냈다. 두 아이는 가련하고 절망적이고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여길 봐, 아래를 보라고.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유령님의 아이들인가요? 인간의 아이들이다. 내게 매달려 제 아비를 원망하고 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무지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빈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아이를 조심해야 해. 이마에 파멸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일 거다.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한 조심해야 한다. 무지를 허용하지 마. 두 아이를 위한 보호시설이나 지원 정책은 없나요? 감옥이 있을 텐데. 구빈원은. 유령이 뜻밖의 순간에 스크루지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때 종소리가 12시를 알렸다. 스크루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유령을 찾았으나 유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지막 종소리에 떨림이 멎은 순간 제이콥 말리의 예언이 떠오른 스크루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근엄한 유령의 모습이 보였다. 세 번째 유령. 제가 지금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님 앞에 있는 건가요? 유령은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앞을 가리키기만 했다. 그 둘이 시내에 들어갔다기보다 시내가 둘 앞에 불쑥 솟아올라 저절로 그들을 에워싼 것 같았다. 언제 죽었답니까? 어젯밤이라지? 저런 어디 아픈 데라도 있었대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더니만. 그 많은 돈은 다 어떻게 했대? 좌우지가 나한테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그곳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장소가 바뀌어 하마터면 침대에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휘장이 없는 휑한 침대 위, 너덜너덜한 침대볼을 뒤집어 쓴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 한마디도 없었지만 무시무시한 언어로 제 존재를 알리고 있는 듯했다. 어떤 남자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은 곁을 지키는 이도 슬피 울어주는 이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유령님,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로군요. 여길 떠나도 여기서 깨우친 교훈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어서 갑시다. 스크루지는 다시 한번 유령을 따라갔다. 그곳은 교회 묘지였다. 바로 이곳에 그가 곧 이름을 알게 될 비참한 사내가 땅속에 묻혀 있었다.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 서서 어떤 무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벌벌 떨며 그 무덤 쪽으로 갔다. 유령은 여전히 자신이 서 있는 곳 아래에 있는 무덤만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벌벌 떨면서 유령이 가리킨 무덤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 에브니저 스크루지가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남자가 저인가요?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물었다. 유령은 무덤을 가리켰던 손가락으로 스크루지를 가리켰다가 다시 무덤을 가리켰다. 안 돼요, 유령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손가락은 여전히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이 됐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게 가망이 전혀 없다면 이런 장면들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앞으로 진심을 다해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1년 내내 그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묘비에 적힌 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청하는데 유령의 옷가지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줄어 마침내 침대의 기둥으로 변했다. 마지막
그 침대 기둥은 스크루지의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스크루지 자신의 시간이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새 유령님 모두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아, 제이콥 말리, 하느님과 크리스마스를 찬양하세.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고 아이처럼 신이 나래.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외치고 싶어. 스크루지는 바로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안개는 모두 거쳤고 가랑비도 멈췄다. 황금빛 햇살, 근사한 하늘,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 경쾌한 종소리. 오늘이 며칠이냐? 스크루지는 저 아래에 모처럼 차려입고 지나가던 소년을 보고 소리쳤다. 네?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었다, 꼬마 친구. 오늘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로구나. 다행히 놓치지 않았네. 새 유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룻밤 사이에 맞췄군 그래. 꼬마 친구. 왜요, 할아버지? 너 요 다음 거리 모퉁이에 있는 칠면조 가게 아니? 당연히 알죠. 똑똑한 아이로구나. 아주 똘똘해. 그 가게에 걸려있던 그 최고급 칠면조가 팔렸는지 혹시 아니? 작은 놈 말고 큰 놈 말이다. 그거 지금도 걸려있어요. 아, 그렇군. 그럼 네가 지금 가서 사다 줬으면 좋겠구나.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담이야. 가서 일단 여기로 가져다 달라고 하려. 그러면 그걸 어디로 배달해야 할지 내가 일러줄 테니 배달부를 데리고 와주면 1실링을 주마. 5분 안에 오면 반크라운을 더 주고. 소녀는 총알처럼 뛰어갔다.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보내야겠어. 그 친구는 누가 보냈는지 생각지도 못하겠지. 칠면조가 꼬마 팀의 2배는 되겠군. 스크루지는 이 말을 하면서 껄껄 웃었고 칠면조 값을 치르면서도 집마차 삭을 치르면서도 심부름을 다녀온 소년에게 사례를 하면서도 웃었다. 웃느라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았지만 그래도 계속 웃음이 나왔다. 스크루지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얼마 가지 않아 스크루지는 풍채 좋은 사내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내는 전날 스크루지의 회계 사무실로 들어와 스크루지와 말리 씨 사무실이 맞죠? 하고 물었던 사내였다. 안녕하신지요. 어제 모금이 대성공을 거두었길 바랍니다. 절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스크루지 선생님이신가요? 예, 그게 제 이름이죠. 아마 제 이름이 썩 유쾌하게 들리진 않으실 겁니다. 부디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만. 스크루지는 나이든 신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스크루지 선생님 진심이십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단 한 푼도 사양하시면 안 됩니다. 그간 미처 내지 못한 돈까지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거액을 쾌척해 주시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와주세요. 그래 주시겠지요? 스크루지는 교회에 갔다가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에는 산책과 같은 사소한 일이 이렇게 크나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스크루지는 오후가 다 되어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스크루지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문 뒤로 가만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프레드. 스크루지가 조카의 이름을 불렀다. 오, 이런! 이게 누구십니까? 나다, 스크루지 삼촌.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단다. 들어가도 되겠니, 프레드? 되고 말고요. 누구도 이보다 따뜻하게 맞이해줄 수는 없으리라. 조카 며느리도 편안한 것 같아 보였다. 흥겨운 파티에서 흥미진진한 놀이를 하며 모두와 하나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스크루지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나갔다. 먼저 도착해서 늦게 들어오는 밥 크레칫을 마주할 작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 늦었지.
자네 늦었어. 괜찮으면 이리 와보게. 1년에 딱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제 조금 즐겁게 노는 바람에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듣게 자네. 이제 더는 이런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걸세. 따라서 이제 자네 봉급을 올려줄 참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착한 친구야. 오랫동안 나 때문에 즐기지 못한 크리스마스까지 몰아서 더 즐겁게 보내게. 봉급도 올려주고 고생하는 가족들도 최대한 돕겠네. 불도 활활 피우고 펜을 들기 전에 석탄통도 하나 더 사오게나. 밥 그랬지. 스크루지는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 이상을 베풀었다.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은 물론이고 그 후로도 계속 좋은 일을 했다. 죽지 않은 꼬마 팀에게는 대부가 되어 주었다. 개과천선한 스크루지를 보고 비웃은 이들도 있었다. 현명해진 스크루지는 이 세상에는 누군가 선행을 베풀면 처음엔 비웃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만 진심으로 웃으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었다. 스크루지는 그 뒤로 더는 유령과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평할 때 늘 따라붙는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기를 줄 아는 이가 있다면 단연 스크루지라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말이 따라붙기를. 신이여,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소서.